안녕하세요. 자기호수와 문제풀이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회로 예정했던 패러데이 법칙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패러데이 법칙 아직도 기억합니까?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 b로 파이 b는 폐회로를 지나가는 자기장 선속이었습니다. 이때 특별히 그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가 관심을 끕니다. 이 마이너스 부호만을 뭐라고 부르냐면 따로 렌츠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패러데이 법칙의 마이너스 부호를 처음으로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렇게 변화가 억제되는 방향이어야지만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렌츠가 최초로 설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부호가 어떻게 실제 문제에서 동작하는지 몇 가지 연습하고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게 있다고 하겠어요. 여기에 링이 있는데 이 링이 폐회로입니다. 여기에 기전력이 붙어 있지 않지요. 이때 자석을, 막대 자석을 N극을 링 쪽으로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막 저 링에 가까이 가게 하면 저 링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그 유도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 가까이서 볼 때 위쪽일까 아래쪽일까?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은 위쪽입니다. 이게 바로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인데, 이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지금 저 자석을 안으로 이렇게 갖고 가면 어떻습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그 폐회를 지나가는 부분에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세워지죠. 다시 말하면 선속이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 증가하는 방향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흐른 유도 전류의 자기장이 폐회로 내부에서 원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쪽으로 흘러야 되죠. 위쪽으로 가면서 오른나사를 돌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바로 자석을 볼 것 같으면 자기장이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N극이죠. 저 반대 방향이 S극이죠. 그래서 자석을 N극을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흘러서 N극이 여기에 생겨서 N극이 못 오게 이렇게 막게 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유도 기전력이 유도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자석을 반대 방향으로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면은 그 링에 지나가는 자기장 선속이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자기장 선속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유도 전류가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아랫 방향으로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생기는 그 유도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력성이 원래 것과 같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줄어드는 걸 보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생기면 왼쪽을 우리 무슨 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왼쪽이 바로 S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N극이 멀어지는 것을 못 멀어지도록 그렇게 생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 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기장이 있는데, 이 자기장이 여기 지금 폐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하겠어요. 시간에 따라서 지금 점점 증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형 도선에서는 어떤 전류가 흐를까? 어떤 방향으로 흐르겠습니까? 네,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것과 반대 방향이 되도록 흘러야 되겠습니다. 반대 방향이 되려면 어떤 방향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방향이죠. 위에서 볼 때 시계 방향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쪽으로 오른나사를 돌리면 안으로 들어가는, 이 원형 링 안쪽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죠. 또 어떻게도 해석할 수가 있냐면, 원형 링을 이 전류 방향으로 돌리면 오른나사가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내려가죠.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 중심부에서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유도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생긴다.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 줄어든다고 한다면,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한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겠습니까? 네, 이 링 안쪽의 자기장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원래 자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생기도록,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흘러야 되겠습니까? 아까와는 반대 방향으로, 위에서 볼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러면 유도 안쪽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자기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석을 움직여서
폐회로 안에 지나가는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는 경우도 했고, 그 다음에 자석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자기장이 시간의 함수인 경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기장은 안 변하는데, 자기장은 안 변하더라도 회로가 변하면, 회로의 넓이가 변하면 선속이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네, 이 회로가 점점 커진다고 하겠어요. 이렇게 점점 커지면, 그러면 회로 내부를 지나가는 자기장 선속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죠. 이 그림에서는 지금 지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 선속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폐회로에는, 원형 링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유도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겠습니까? 이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어떤 방향이 되냐면, 중심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밖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흘러야 되겠습니까? 네, 전류가 이쪽으로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지 바깥으로 나오는 자기장이 되죠. 자, 이렇게 흐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여기에 균일한 자기장에 원형 링이 있는데, 이 원형 링이 안으로 쪼그라든다고 하겠어요. 넓이가 작아진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자기장 선속이 줄어들죠. 그러면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이번에는 유도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겠습니까? 원래 자기장과 이 원형 링 내부에서 원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흐르려면, 같은 방향으로 흐르려면 어떻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네,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폐회로의 크기가 커질 때 작아질 때, 균일한 자기장에서, 이 균일한 자기장에서 폐회로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우리가 지난번 마지막 문제에서 푼 것과 같이 여기 균일한 자기장인데 디귿자형 회로가 있어가지고 이쪽 한쪽 레일에 도체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폐회로에서 자기장 선속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죠. 어떤 방향으로 증가합니까? 지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하죠. 그러면 유도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습니까? 네, 폐회로 내부에서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밖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밖으로 나오려면 어떤 방향이어야 되겠습니까? 네,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지, 그래야지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네, 이 레일에 있는 도체를 갖다가 왼쪽으로 밀겠어요. 왼쪽으로 밀면 폐회로의 넓이가 줄어들어서 자기장 선속이 줄어들죠. 그러면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이 이번에는 어떤 방향이 되겠습니까? 측면에서 볼 때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려면 유도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것 같으면 이제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푼 것과 같은,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몇 개 더 풀어 보겠습니다. 지난 마지막 시간에는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하는 경우를 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하지 않고 그냥 문자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마지막에 한 것을 한번 간단히 복습하겠어요. 여기에 균일한 자기장 B가 있는데, 아까와 같이 디귿자형 회로가 있고 거기에 레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크기의 폭이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부터 이 레일까지의 거리가 X라고 했을 때 이 레일이 오른쪽으로 V라는 속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네, 폐회로를 지나가는 자기장 선속을 구해야 되겠죠. 폐회로를 지나가는 자기장 선속은 자기장이 균일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장에다가 폐회로의 넓이를 곱하면 되죠. 근데 그 넓이는 무엇입니까? 양쪽 변의 길이를 곱한 거니까 A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 B가 바로 BAX가 되니까, 이때 여기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은 무엇으로 구하냐면 패러데이 법칙으로 구하죠. 패러데이 법칙으로 T로 미분을 하는데, 이때 BAX 중에서 변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X밖에 없죠. 그래서 DT분의 D 파이 B는 뭐가 되냐면 DT분의 DX가 되는데, DT분의 DX가 바로 V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 먼저 회로의 저항을 알아야 되겠죠. 저항이 R이라고 하면 유도 기전력을 R로 나누는데, 이때 전류의 크기를 구할 때는 그냥 유도 기전력의 크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AV를 R로 나눈 것이 유도 전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면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저 저항에서 전류가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소모되지요.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이게 지금 넓이가 커지니까 자기장 선속이 늘어나니까 그걸 줄어들게
그 폐회로 내부에서 지면 위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려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생기고, 그때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PR은 어떻게 되냐면 I 제곱 R이죠. I 제곱 R이니까 여기 이제 I를 구해놨으니까 여기다 R만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R만 곱하면 R분의 BAV의 제곱이 된다. BAV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막대기를 우리가 오른쪽으로 잡아다녀야 되겠죠. 근데 이 막대기를 등속도로 잡아내려면 이 막대기에 작용하는 합력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합력은 반드시 0이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떤 힘으로 잡아다녀야지 합력이 0이 될까? 내가 잡아다니는 힘 말고도 막대기에도 힘이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게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자기력이 작용하죠.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움직이면 힘이 작용합니다. 이때는 어떤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죠. 내가 지금 잡아다니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흘러서 그 자기력이 생기는데, 그 자기력은 어떻게 됩니까? F는 ILV. IL은 선분 벡터죠. 여기서는 그 선분의 길이가 A니까 IA 벡터 크로스 B, 자기장 벡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방향을 구해볼 것 같으면 A는 어떤 방향입니까? 윗방향이고, B는 어떤 방향입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윗방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름나사를 돌리니까 어때요? 왼쪽으로. 자기력이 왼쪽으로 작용하죠. 그러면 이 자기력, 그래서 이걸 변화가 억제되는 방향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자기력의 크기를 계산하면 IAB인데, 우리 A하고 B는 주어져 있고 I는 아까 구했죠. 그래서 아까 구한 I에다가 AB를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력이고, 그러면 이 막대기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 되려면 나도 이것과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F의 크기는, 내가 잡아다니는 힘의 크기는 FM과 같고, 그래서 무엇과 같아요? R분의 BA 전체의 제곱에다가 V를 곱한 것과 같은데, 내가 지금 잡아다니고 있으면, 일정한 속도로 잡아다니고 있으면 일정한 비율로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일률이죠. 그래서 잡아다니는 힘이 도체에 막대한 일률은 무엇을 곱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힘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힘도 안 변하고 속도도 안 변하니까 힘 곱하기 속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잡아다니면서 하는 인류를 계산할 것 같으면 FV는 어떻게 됩니까? 저기다가 무엇만 곱하면 돼요? 여기다 V만 곱하면 되니까 R분의 VAB 전체의 제곱이 되죠. 근데 이 R분의 VAB 전체의 제곱은 아까 뭔가 본 것과 비슷하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저항에서 소모되는 저항과 같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준 일이 저항에서 소모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자, 비슷하지만 다른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기장이 전체 영역에 있지 않고 한쪽 영역에만 있다고 하겠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폐회로를 가지고 움직이겠습니다. 폐회로에 여기에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이 폐로의 크기는 위아랫변의 길이가 A고 옆에가 가로가 B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V로 잡아다닙니다. 그러면 이때 유도기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폐회로를 통과하는 자기장 선속을 구해야 되겠죠? 어디에만 통과합니까? 지금 여기에 그려놓은 데만 통과하죠? 이 그려놓은 데를 X라고 한다면 파이 B는 어떻게 돼요? BAX가 되겠죠? 그러면 유도기전력은 아까 한 것처럼 그 자기장 선속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BA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를 구하면 여기에 저항이 R이라고 한다면 이 유도기전력을 R로 나눈 것이죠. 크기만을 R로 나누면 유도전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했더니 R분의 BAV가 되는 건 아까하고 똑같은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도전류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이니까 지금 자기장 내부, 폐회로 내부에 자기장 선속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지면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떤 방향이어야 되겠어요? 네, 시계 반대 방향에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그러면 이 유도전류가 저항을 통과할 때 소모하는 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I제곱 R 하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내가 잡아다닐 때 어떤 힘으로 잡아다녀야 되냐면 이 폐회로가 받는 힘
F가 같은, 그 반대 방향으로 잡아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에 놓인 부분, 자기장에 놓이지 않은 부분은 힘 안 받겠어요. 자기장에 놓인 부분에 작용하는 힘만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회로에서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죠. 그리고 자기장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때 작용하는 자기력 F1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IX 벡터 크로스 B지요. X는 오른쪽이고 B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위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도 작용하면 이 윗부분도 작용하죠. 이 윗부분은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죠. 왼쪽 해가지고 안쪽으로 오른나사를 돌리니까 아래쪽으로 작용하죠. 근데 이 F2는 그래서 I-X 크로스 B인데 요건 마이너스 F1, 다시 말하면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힘하고 크게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회로 전체로는 이 두 힘을 합하면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에 어떤 쪽이냐면 저 오른쪽 변, 오른쪽이 받는 회로의 변이 받는 힘을 Fm이라고 한다면 이놈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I하고 D 벡터 크로스 B인데 D는 위쪽이죠. 위쪽이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왼쪽으로 힘 작용하죠. 그래서 이 Fm은 왼쪽으로 작용하는데 이것은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 지금 어떻습니까? 이 유도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폐회로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지면 위로 나오게 이렇게 되죠. 이것의 크기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IAB니까 우리 아까 구한 I를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R분의 BA분의 AB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부터 회로를 잡아다니는 힘은 이것과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야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면 이 F는 똑같이 FM하고 같으니까 R분의 BA의 제곱에 V를 곱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힘을 V로 잡아다니면 한 인류는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V만 곱한 게 되고 그게 바로 무엇이 됩니까? R분의 BAV 전체의 제곱이 되는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이 그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력하고 같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균일한 자기장에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양쪽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레일을 하나 달겠어요. 자, 그래서 세로 길이는 A이고 가로 길이는 B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레일 하나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 레일을 V로 잡아다닌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폐회로가 둘이죠. 왼쪽에 있는 폐회로를 통과하는 자기장 선속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왼쪽에서부터 레일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하면 이때 자기장 선속 B는 BS1 그래서 BA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이 부분의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DT분의 D5B 하니까 마이너스 BA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전류, 왼쪽 흐르는 전류는 왼쪽의 저항을 R1이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R1분의 E1의 절대값이고 그러면 R1분의 BAV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폐회로의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자, 오른쪽으로 갖고 가면 왼쪽에서는 자기장 선석이 안쪽으로 늘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바깥으로 지면 위로 올라와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흐른다고 그랬습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폐회로를 정리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자기장 선석이 BAX고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VAB고 그때 흐르는 유도 전류 I1은 R1분의 BAV고 그러면 이때 유도 전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고 이때 저항 R1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얼마냐면 I 제곱 R 해가지고 I1 제곱 R1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R1분의 BAV 제곱에 R1을 곱했으니까 R1분의 BAV만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 회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회로의 자기장 선속은 BA B-X지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이걸 시간으로 미분하면 BAV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때 흐르는 전류는 오른쪽 저항을 R2라고 하면 그때 이 R2로 유도 기전력을 나눠서 R2분의 E2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2분의 BAV가 유도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폐율의 유도 전류 방향은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지금 감소하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맞는 놈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습니까? 이건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I2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막대에서 흐르는 건 I1과 I2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막대에 흐르는 전류는 요 두 개를 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폐회로를 정리하면 그때 자기장 선서 구해놨죠. 유도기전력 구해놨죠. 그리고 유도전류 구해놨죠. 그러면 유도전류 방향은 시계 방향이고 이때 R2에서 소모되는 전력은 아까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R2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BAV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막대만 보겠습니다. 가운데 도체 막대만 보겠습니다. 가운데 도체 막대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구한 거 두 개가 같은 방향이니까 두 개 더해주면 되겠죠. 두 개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막대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기력은 IA 크로스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그거는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이고 윗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으로 돌려가지고 왼쪽으로 작용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그런 힘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IAB 그래야 되니까 I가 R1분의 VAB, BAV 더하기 R2분의 BAB에다가 AB를 또 곱한 거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막대를 잡아다니는 힘은 이것과 같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무엇을 곱하면 됩니까? V만 곱하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가 잡아다니는 힘까지 구했는데 이 막대가 잡아다니는 힘이 하는 인류를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V 곱하면 되죠. V 곱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자 R분의 1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한 것에다가 BAV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은데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무엇과 같으냐면 R1에서 소모된 전력과 R2에서 소모된 전력을 더했더니 PR과 PR 프라임을 더했더니 이것과 똑같아지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똑같죠. 그리고 이건 또 사실 어떻습니까?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하면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한 것의 합성 저항에서 소모된 전력과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시간에 걸쳐서 우리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패러데이 법칙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언제든지 잘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